박사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요, 요즘 우리가 몇 번을 다뤘는데 네. 제가 이건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다시 갖고 왔습니다. 요즘 이상해요. 왜 이렇게 난민, 불법 체류자, 다문화에 대한 내용이 많이 언론에 나올까요? 그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겠죠. 오늘 기사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독일의 네. 대부호가 네. 섬을 샀어요. 그렇죠. 그리스의 섬을 예. 하나 통째로 사가지고 2만 명을 그 네. 섬에 살게 한대요. 네. 이제는 그게 고정화됐어요. 거기 무인도인가요? 무인도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더 정확하게 보자면요. 그 네. 기사를 보면요. 그 섬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섬인가 봐요. 네. 그래서 그 섬에서요. 그리스 섬에서요. 20만 명이네. 이집트 억만장자. 예. 독일이 아니라 이집트. 이 사람이 독일에 살고 있나 봐요. 네. 그래가지고 20만 명을 수용한대요. 네. 이름이 아일란 섬이래요. 아일란 섬. 예, 난민 꼬마 아일란 쿠르디를 기려가지고. 그래가지고 한다는데 아일란 섬으로 한다는데요. 정말 이 사람 여기다가 이제 학교도 만들고 병원도 만들고 호텔도 짓고 네. 10만에서 20만 명을 수용해서 하겠대요. 네. 그리고 후원금도 받겠대요. 자, 재산 규모가 3조 5천억 원. 5천 원. 이러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뭐 개인이 소유하기에는 뭐 꽤 많은 돈이네요. 섬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섬은 충분히 사는. 네. 예. 뭐 도시 개발하는 돈도 되는데 문제는 난민들을 그 섬에 수용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난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산업 기반을 조성해야죠. 농사만 져서는 그 인원이 다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진 않고. 제가 네. 이야기하고 싶은 게 오늘 뭐냐면요. 또 다른 기사는요. 네. 요르단의 왕비인가? 그분이 독일한테 그랬대요. 니네 요르단 왕비는 어디 유럽 출신 아니던가요? 네. 근데 그쵸? 니네 난민 더 받아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왜 자기네가 그걸 얘기를 해요? 그럼요. 그 독일 맘이지. 왜 그걸 그쵸? 독일에다 대고. 독일 보고 네. 니네 좀 더 받아라. 네. 그거 가지고 안 된다 이랬대요. 저는 기본적으로 뭐 보트 피플이라든가 탈북민들 네. 어쨌거나 삶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의 자질은 어느 사회에서나 참 값지게 쓰일 수 있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그거엔 동의하지만 그러나 난민과 뭐랄까 이 불법 체류자와 이렇게 되면은 그건 이제 하나하나 좀 정밀하게 네. 따져봐야죠. 근데 이번에 네. 또 나온 기사가 있습니다. IS가 유입돼서 들어온다는 거죠. 100명 가운데 2명이라 그랬나요? 1000명 가운데 2명이라 그랬나요? 1000명 가운데 아무튼. 2명이었던 것 같은데 네. 저는 숫자는 안 중요하고 바로 불과 며칠 전에 네. IS가 사람을 죽여서 참수하는 광경을 보고 네. 18살짜리 소녀가 자기 엄마를 똑같이 죽였어요. 어느 나라에서요? 외국이에요, 외국. 네. 우리나라 말고요. 이게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엄마가 잘 때 뭐 그랬나요? 그까지 자세하게는 기사가 안 나왔고요. 아무튼 너무 충격적이죠. 그렇죠. 지금 IS는 굉장히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수라는 게 전 근대적인 형벌이잖아요. 저는 지금 난민이 계속 유입되어 오는데 그 중에서 몇 명이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네. 사실 겁이 나요. 이제 유럽에 여행 가는 게. 겁나지 않으세요? 유럽 그렇죠. 그러니까 난민들의 사회 규범이라든가 뭐 생활의 수준, 기타 관념의 뭐 일반 상식 이런 것들이 지금의 유럽 수준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좀 많이 차이가 날 것 같다, 다를 것 같다. 근데 이런 고민을 전혀 하지 않고 네. 새정치연합의 최재천 의원 맞죠? 네. 난민을 우리도 받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덩달아서 갑자기 불법 체류자에 대한 그 동정 같은 기사가 여론이? 계속 나오기 네. 시작하고 그러면서 갑자기 다문화에 대한 기사가 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다문화 관련법, 불법 체류자 관련법 다 있어요. 네. 그런데 다 있고 난민 관련법도 다 있어요. 근데 그 법을 보면요. 계속 법이 지원이 너무 강화되는 법들만 만들어지고 있어요. 네. 어디서? 국회에서. 지원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은 물론 인도적 차원으로 맞아요. 네. 맞지만은요. 왜 다문화 가정이기 때문에 피해본 한국민에 대한 얘기는 없냐고요. 그렇죠. 지금요. 음. 그 단원서 올라오는 게 어마어마해요. 아니 저는 다문화를 차별해서도 안 되지만 뭐 또 눈에 띄게 우대하는 것도 이게 뭔가 조금 그리고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밝혀야 될 게 있어요. 다문화 가정 중에서 네. 그냥 외국에서 만나서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 말고 네. 물론 사랑해서 결혼하기도 해요. 만약에 박사님이 뭐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저하고 네. 공부하다 만났는데 네. 박사님은 어느 나라 하실래요? 네.
어느 나라라뇨? 외국 아무거나 하나 정해보세요. 아, 저는 뭐 아일랜드. 좋아요. 네. 아일랜드고 저는 한국인이에요. 네. 결혼하면 다문화 가정이 되죠. 네. 그렇죠? 이렇게 만나서 결혼하는 다문화 가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닐 거예요. 네. 여기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베트남이라든지 캄보디아라든지 거기서 돈을 주고 사가지고 사진 결혼 뭐 네, 네. 온 경우를 네. 얘기할 건데 그러면 돈을 주고 사가지고 온 결혼은 매매혼인가요? 그게 아니 사실은 전 세계 모든 문화권에서 결혼을 할 때 상당 부분의 재산 이동이 있습니다. 네. 그 얘기는 결혼의 진실성을 담보하는. 네. 네. 그러니까 이 매매혼이 어디서부터 매매혼이고 어디서부터 매매혼이 아니냐는 따지기가 어렵고 네. 그렇게 따지면 혼수해가는 것도 뭐 맞아요. 매매혼에 유습이 남아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인신매매를 금지하잖아요. 네. 그럼 인신매매를 잘 해석해 보면요, 인신, 네. 매매. 네. 그럼 돈 주고 사람 사오는 결혼은 인신매매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그러면 저기 중개 수수료 예컨대 중매업체에 중개 수수료 주는 거는 뭔가요? 그것도 그러니까. 그럼 인신 뭐 인신 중개료? 네. 그래서 저는 이 단어가 참 법적 단어가 되게 중요한 건데 네. 인신매매 금지법이 있어요. 네. 있어요. 네. 그럼 인신매매 금지법을 발의도 많이 해요. 그럼 그 인신매매가 이 결혼도 집어넣거든요. 네. 그럼 인신매매 사람을 사고 오니까 결혼도 해당되나? 되게 논란이 많아요. 그거는 이제 결혼 소개 업체들은 여러 가지 뭐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검증하는 거 기타 뭐 사진 촬영비 뭐 네. 이게 맞선 주소료 거기 들어가는 뭐 행정 비용 이런 걸 받을 뿐이지. 그러면 박사님, 네. 뭐 그렇게 주장들을 하죠. 박사님이 되게 이쁜 캄보디아 아가씨예요. 네. 제가 한국 남자예요. 네. 52살. 네. 박사님은 18살. 네. 제가 돈을 주고 사왔어요. 네. 돈도 생각보다 많이 줘요. 그럼 만약에 그냥 1,500만 원을 줬다고 네. 해요. 주고 사왔는데 박사님이 도망가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캄보디아 아가씨가 도망가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건 좀 이렇게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좀 있죠. 네, 그럼 또 이거는 어때요? 네. 저 데리고 사 왔는데 네. 와서 사랑하고 살고 있는데 네. 갑자기 알고 보니까 캄보디아에 남편이 있었다. 남편도 있고 애도 있었다. 애도 있었다. 그러니까 중혼이었다. 네, 그건 어떻게 돼요? 그건 이제 민법상 중혼 금지 규정에 의해서 일종의 사기거네요. 사기죠. 네. 근데 그게 이미 여기서도 아이가 있다. 네. 또 이 상황은 어때요? 와서 물건을 훔쳐서 도망갔다. 네. 아니면 한국 와서 바람이 났다. 이게 다 지금 실제 사례인 네, 거죠. 실제 사례예요. 물론 이제 물론 다문화 여성들이 모든 가정이 그렇다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또 다문화 여성들이 피해 당한 사례도 굉장히 많기는 합니다.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사례도 있다는 것이지 네. 모두가 그렇다는 거 아니고요. 다문화 가정의 여성이 매를 맞거나 억울한 일을 겪은 적도 많아요. 그거는 한국인끼리 결혼해서도 뭐 제 말이 그거예요. 네. 한국인끼리 문제 결혼해도요. 많아요. 가정폭력 네. 많아요. 근데 그게 다문화이기 때문에 그렇다. 다문화이기 때문에 보호해야 된다. 다문화니까 불쌍하다. 이렇게 가면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들을 진짜 끌어안으려면 우리나라 문화에 끌어안아야 되는데 네. 잘못된 걸 진짜 따지면 뭐가 잘못됐냐면요. 18살짜리 여자 아이를 네. 50몇 살인 사람이 사올 수 있게 한다면 그게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게 혼인에 연령차를 법적으로 강제한 규정은 없잖아요. 없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도덕인 거예요. 법이 나설 수가 없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까지 조성을 한다면 그건 진짜 제가 볼 때는 그게 사랑으로 온 것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들을 자꾸 우리가 끌어안으려고 하니까 지금 무리수가 생기는 부분도 근데 되게 그렇게 많아요. 따지면은 뭐 중매 결혼은 꼭 사랑해서 맞아요. 합니까? 그래서 이 다문화 네. 가정을 너무나 피해자처럼 끌어올려서 다문화를 지원하려고 하니까 이게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네. 왜? 그럼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에서 그런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있는 불쌍한 애들은 엄마가 버린 왜 다문화 가정과 불법 체류자 사람들이 버리고 간 베이비박스의 아기들은 불쌍하고 대한민국의 베이비박스의 아기들은 안 불쌍하냐고요. 저는 이제 상대적으로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전 세계 최하위권이고 네. 인구 감소가 일어나는 시점이 2020년이니까 네. 그럼 그 이후에는 지금 살고 있는 생활 수준이나 경제 규모를 줄이든지 아니면은 적극적으로 이민을 받아들여서 그 수준을 유지하든지 뭐 선택자는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통일이 된다는 그거는 이제 변수니까 그걸 제외한다면 그 선택의 문제는 있죠. 근데
그걸 저는 항상 이야기하지만 공론화하고 오픈하라는 거예요. 네. 한쪽 이야기만 너무 많이 듣고 한쪽 이야기만 너무 많이 하게 되면요. 이게 어느 상대 그늘 속에 들어있는 대한민국 자국민도 많다는 얘기를 꼭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건 맞습니다. 또 하나 불법 체류자들 있잖아요. 네. 불법 체류자가 난민이 아니라고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같이 나가고 있어요. 네. 난민 이야기가 나오면 거기에 얹혀서 불법 체류자가 계속해서 얹혀가고 있는데 이거 절대 아니거든요. 그건 둘은 구분해야죠. 자, 제가 재밌는 네. 걸 갖고 왔어요. 이모 굴란 때 첫 집단 이주를 시작해서요. 네. 조선족 한족이 대거 유입이 됐더라고요. 1992년 한중 수교 이후에 네. 야 이게 이모군란 때까지 가네요. 네. 한국에 중국인이 집단적으로 들어와 살기 시작한 것은 1882년 이모군란 때부터다. 이때 네. 이제 조선이 네. 청나라 조정에다가 이모군란 진압을 위해서 병사를 파견해 달라. 근데 청나라 군대가 주둔하면서 40여 명의 상인이 함께 들어왔다. 그때가 시작이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숫자 보세요. 2015년 7월 기준으로 몇 명이 있는지. 한국 체류 외국인은 180만 1,400명. 네, 조선족이 62만 3,400명. 네. 꽤 많네요. 180만이면은 거의 인구의 한 5%? 그쵸. 이거 작은 숫자 아니에요. 네. 우리 계속해서 작다고 하는데 안 작아요. 한 3.5%, 5%는 아니고 3.5%쯤 되네요. 한 4% 정도 되는 네, 거 인구 아닐까요? 5천만이니까 네, 약 4%. 200만이면 이제 한 4%고. 네, 이건 지금 근데 체류 외국인 다를 한 게 아니고 중국인 계통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시아 계통. 아니 이걸 한국 체류 외국인 다 나온 거잖아요. 이게 다 나온 걸까요? 제가 보니까 여기 보니까 네. 한국에 사는 중국인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건 중국계만인가요? 예, 이건 제가 볼 때 중국계예요. 네. 우리나라 지금 전체 한 8% 되는 네.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이제 이렇게 하면은 우리 댓글에 또 써주실 네. 거예요, 정확한 걸. 그런데 지금 보면요. 시청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네. 우리 저희가 항상- 게을러서 자료를 안 찾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많은 내용을 하다 보면요. 네. 정확하지 못할 때는 저는 이야기를 안 하는 게 낫다고 네. 생각해요. 네. 정확하지 않은 것을 막 이야기하면은 오히려 잘못된 허위 정보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08년부터 관광 목적의 중국인에게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면서 중국인 관광객도 해마다 늘었대요. 네. 이거 무비자예요? 관광비자, 며칠 체류는 무비자. 우리는 아니잖아요. 그건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아니, 비자는 상호주의인데 철저히 그래야 그렇죠. 되는데. 네. 그렇게 알고 계시죠? 네.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찾아보려고 네. 아까 이제 법무부랑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요. 몰라요. 중국 비자 다 돈 받는 것 같은데요. 우리는 돈 내요. 돈 내죠. 그리고 사전에 비자가 필요 없는 경우는 예컨대 뭐 이렇게 단체 관광객으로 가서 뭐 8명씩 끊어가지고 하는 이거는 사전에 중국 대사관, 영사관 가서 비자 안 받아도 되지만 그러니까 그것도 돈 내요. 또 돈은 내죠. 그것도. 예, 예. 입국료는. 근데 네. 지금 보니까요. 이것도 돈은 받는 거 아닌가요? 무비자인데요. 무비자지만 아무튼 네 이건 좀 네, 확인해봐야 이거 되겠습니다. 확인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고요. 불법 체류자들도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고 있고 이런 단계에서 저는 이제 정부가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기사가 나오는 걸 그냥 두면 안 되고요. 난민, 불법 체류자 이 부분을 확실히 구분을 시켜주고 그리고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에 대한 것도 이제는 좀 더 투명하고 오픈을 해서 네. 우리 자국민과 다문화 가정, 그러니까 다문화 가정이라는 단어도 쓰면 안 되지만 왜 그렇게 돕는지에 대한 자국민에 대한 설득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저기 사회 안전망으로 다 통합해가지고. 그럼요. 네. 그러니까 차상위계층이냐 뭐. 이 네. 가정이기 때문에 그런 네. 것이 아니라 정말로 완전히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우리나라 국민들 끌어안고 그리고 이들에게도 의무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히 군대 안 국민으로서- 가잖아요. 네. 군대 안 가나요? 그거 잘 모르겠는데. 아니 불법 네. 체류자가 군대 가요? 전 세금도 내고 뭐 아무튼 불법 체류자는 세금 안 내요. 불법 체류자는 그렇죠. 그러니까 세금도 내야 되고요. 불법 체류자도 군대도 가야 돼요. 그러면 네. 무슨 말이냐면 안 하잖아요. 네. 근데 안 하는데 그들에게 자꾸 이렇게 끌어안고 보호하려고 해주면요. 전 좀 냉정합니다. 왜 냉정하냐면요. 법을 하다 보니 그런 것도 있지만요. 우리가 법은 절대 인정이 아니에요. 인정으로 생활형 도둑질. 그러니까 그걸 봐주기 시작하면 안 된다는.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무임승차자가 상대적으로 이득을 본다면 이거는 좀
저는 무조건 정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은 자국민을 먼저 네. 챙겨라. 네. 그러면 자국민을 챙기고 그 다음은 누구죠? 탈북자를 챙기고 네. 그리고 들어오고 있지 못하는 우리나라 사람들 챙기고 탈북자도 헌법상 우리 국민이니까. 당연하죠. 챙기고 그 다음에 그들을 돌아보는 여유를 가져라. 우리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까 뭐 누구나 어느 나라였죠? 몇 조를 가지고 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한정되어 있을 때는 내 나라 내 국민 먼저 챙기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기사로서 너무 무분별하게 나오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함으로써 오늘 이걸 마무리 좀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난민과 불법 체류자는 다르다. 그리고 인정으로 휴머니즘으로 우리가 돌볼 수 있는 것과 그런 원칙이 통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 점을 좀 하나 확실하게 더. 하고 싶습니다. 능력이 안 되는데요. 자꾸 하려고 하면요. 과부하 걸려요. 그렇죠. 결국 쓰러집니다. 우리나라가 우리 국민도 제대로 못 다듬고 못 끌어안고 있는데 지금 다른데 자꾸 눈 돌리면요. 제가 볼 땐 과부하 걸려요. 알겠습니다. 과부하 걸려서 같이 망하는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 너무 냉정해요. 아니, 할 말은 그래도 하고 사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될 것. 왜냐면 욕을 하셔도 상관없는데요. 너무 인정머리 없다고 해도 상관없는데요. 자꾸 이런 방향으로 가다가 전 난민 받고 불법 체류자 합법화될까봐 네. 막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